6일의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20분 남짓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투자 심리가 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별 순환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코스피가 1920선 근처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조선업종의 대표주를 매수하자라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코스피가 1차 목표치인 1920선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제는 순환매 장세가 좀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매수 전환하면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이 일단 지수를 좀 받쳐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에 이어서 경기 방어 업종인 제약이나 음식료 그리고 금융업종까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9월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려본다면 역시 이제 9월 초순에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부채 상환 협상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은 좀 장이 강시장일지라도 한편으로 이제 경계심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이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사는 어떤 수급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기 전까지는 좀 반등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이제 하락이 좀 큰 종목들은 좀 반드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낙폭이 큰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도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은 자동차와 IT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 여타 업종의 순환 흐름하는 그런 모습들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경기 민감 업종의 어떤 일변도 전략보다는 중간중간 제약이나 음식료, 통신과 같은 방어주들의 어떤 순환매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어떤 유연한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기준점은 경기 민감 업종이지만 너무 이 업종에 대한 관심만 갖지 말고요. 중간에 제약이나 유통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명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연속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1900선 이하에서 먼저 취매했던 종목을 보유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로 현재 재탈환을 한 시점에서는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권고 투자 비중 66% 제시했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주가 그만큼 견조하고 강하게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의 강세 전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네. 지난주 돌아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 투자 비중, 이 전략 부분도 좀 수치가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는 66%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산출이 될 수 있었는지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지난 8월 22일 날 제가 방송을 통해서 권고 비중을 37%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8월 22일이었으면은 지난 1830대, 40대 정도 있었을 때 그 시절이었는데요. 그 뒤부터 지속적으로 41%, 55%, 45%, 50%, 65%, 오늘 66%까지 주식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실 것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권고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인 그런 부분들은 수급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 제가 오늘도 지금 타이틀을 좀 뽑았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됐다는 부분과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것이 이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주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선 이하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취매 전략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진행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 계속 관심을 두시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시거나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비슷한 종목들이 계속 연속으로 중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 지금 1번, 2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지난 8월 22일 날 최바닥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선취매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메이저들의 흐름들을 상당히 추종하는 것이 관찰하고 추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8월 말일날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8월 달에 월봉 시작이 1916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1920포인트 정도 수준이고요. 오늘 최고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 1939포인트가 오늘 이제 그 최고가 오늘 최고가는 1923포인트로 기록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8월 달도 7월 달에 이어서 이 월봉상 양봉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 7월 달의 월봉 흐름과 매우 유사한 흐름이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작년 2012년 7월 달에 양봉 이후에는 8월과 9월 달에 지속적으로 양봉 두 번이 월봉상으로 발생을 했다는 점을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월봉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해주는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대차,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 바닥권에서 계속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하나금융과 신한지주도 금융주들 흐름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파라다이스와 SM, 성우하이텍 등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호전주까지 만나봤습니다. 공고투자 비중 66%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김우신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